자, 그 다음 인지발달입니다. 360페이지 보시죠. 여러분, 심리학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시작한 학문이죠. 발달심리학도 인간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발달하느냐,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인지발달이 발달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삐아제가 말하는 정신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삐아제는요, 360페이지에 보시면은, 삐아제는 자신의 이론을 발달적 인식론이라고 이제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론인데, 우리의 정신세계 인식이 어떻게 발달하느냐. 자, 그 원리는 뭐냐? 원리는, 삐아제는 우리의 인지가 발달하는 원리로 평형화를 꼽습니다. 자, 평형화는 다시 동화와 조절이라는 두 가지 과정을 갖추게 되는데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이제 제가 하는 모임에 오셨을 때 인터넷 검색을 해보셨거나, 뭐, 홈페이지를 보셨거나, 예상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여러분의 예상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2주차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의 예상과 맞다면, 아, 역시 누다심은 어떤 사람이고, 이 강의는 어떤 강의구나.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도식에 동화시킵니다. 그렇죠? 동화시켜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야, 누다심 강의 뭐 괜찮아. 이렇게 이제 듣고 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듣고 오셨나요? 그냥 왔어요. 그냥 한번 도박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듣고 왔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대하고 왔는데 영 이상해.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사람 학력 위조가 의심이 돼. 저 사람이 정말 심리학적인 의심이 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내 경험과 지식이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면은 경험을 바꾸겠습니까? 지식을 바꾸겠습니까? 지식을 바꾸는 거예요. 경험은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거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내 지식 사이에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평형합니다. 그런 예가 361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당신은 누군가에게 해이는 차가운 사람이란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내가 경험했더니 역시 그렇다. 동화. 아닌 모습이 있네. 조절. 하면서 내 경험과 환경, 도식 사이에서 계속. 그런데 계속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조절을 아무리 작동해도 더 이상 내 경험을 내 도식에, 지식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완전히 판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면서 단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동화 조절 하는데 더 이상 조절이 안 되면 틀을 바꿔, 전조잡기. 그래서 동화 조절 하는데 판을 바꿔 이렇게 4번 판이 바뀌는 겁니다. 3번 바뀌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단계들은 비연속적이다. 다시 말해서 감각운동기에 못하는 것들을 전조잡기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못하는 것들을 여기서는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단계와 뒤의 단계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비연속적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능력이 조금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 여기에는 없었는데 새로 막 나타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단계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왜 감각운동이냐? 이때에는 아이들이 지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감각기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빨면서 세상을 탐색하죠. 그리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응합니다. 모두 만져보고, 넘어져도 보고, 그러면서 그 경험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식을 완전히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조작이 있어요. 조작. 우리의 정신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경험들을, 어떠한 지식을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정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떤 환경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탁자가 저기 있습니다. 저거 저기 있으면 지나가기 불편한데?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탁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자리들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제가 실제로 조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세계의 조작은 실제 조작과 맞물리는데 2세부터 7세까지는요.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뭐냐? 애들은 입력한 대로 출력합니다. 입력한 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애들이 소꿉놀이하는 거 보면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밥 먹다가 싸우고 아빠가 밥상 없잖아요.
그럼 애들 소꿉놀이 할 때 밥상 엎어요. 네가 이게 뭐야? 그러면은 이제 여자애가 당신은 나한테 왜 그래? 그럼 네가 항상 하는 일이 그렇지. 그럼 그거는 얘네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애한테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입력대로. 그래서 요때 아이들이 놀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놀이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눌은 드러내지 못하니까. 역할놀이 하는 것들이 바로 전조작기죠. 그런데 이제 7세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갈 때쯤이면은 애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뭡니까?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이렇게 반응하겠지? 그게 머리에서 돌아가는 조작. 그런데 조작의 대상이 구체물의 하나입니다. 구체물은 눈에 보이는, 만져질 수 있는 물질을 구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과 하나에 사과 또 하나를 더하면 몇 개죠라고 했을 때 하나, 둘, 두 개요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정신의 조작이 가능한데 대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런데 11세 이후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도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음수를 언제 배우죠? 중학교 때 배웁니다. 음수. 음수를 왜 중학교 때 배우나요? 음수는 실제하는 수가 아니에요. 가정의 수잖아요. 하나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설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들한테 논술 교육 시키는 거는 그냥 이상한 거예요. 논술은 논리잖아요. 논리는 이때부터 생겨납니다. 이땐 논리가 없어요. 들은 대로 반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도 아이들의 교육과정이 이제 이런 단계에 따라서 이제 맞춰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삐아제 이론, 인지발달 이론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마치 상담에서는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비판이 많듯이 인지발달에서는 삐아제가 정말 최고예요. 삐아제를 능가할 만한 학자가 없는데 삐아제 이론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삐아제 이론의 비판에 실제로 삐아제 이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삐아제가 이야기한 구체적 조작기는 7세부터입니다. 공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아이들이 조작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왜 삐아제는 7세 이전엔 조작을 할 수 없다 그랬느냐? 삐아제의 연구 방법론 자체가 지나치게 언어 중심이었다. 그래서 애들이 말을 못하면은 얘네들은 조작을 할 수 없다라고 본 거다. 그래서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삐아제가 연구했거든요. 그리고 삐아제가 연구했던 대상은 자신의 자녀들, 세 자녀들을 주로 관찰했기 때문에 이거는 연구 표본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언어를 쓰지 않고 또한 보편적인 환경에서 일반적인 아이들을 데려놓고 했을 때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어느 순간 덧셈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물리적 의식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삐아제는 비연속적 발달이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아주 희미하게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더 정교화되는 연속적인 발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아니라 시선. 이걸 이제 탈습관화, 습관화 절차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시선을 측정을 해서 새로운 걸 보면 아이들은 사람은 누구나 더 오랫동안 응시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또 다르게 조망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아제 이론 자체가 뭐 무너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 강의 중에 제가 사람에 대한 설명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삐아제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